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모빌리티 ICT 사업본부 2000년도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모빌리티 ICT 사업본부 책임연구원 홍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소과제 책임자 관계자 여러분들, 사업단장님들과 사업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줌으로 돌아와 계신 소부장 사업본부, 그리고 혁신본부 관계자 여러분들까지 대전, 세종, 충남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의 2000년도 사업 시작과 더불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2000년도 사업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인사 말씀, 대과제 운영 계획, 2000년도 실적 달성 방안, ERP 주요 변경 사항, 그리고 종합 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모빌리티 ICT 사업본부 안재민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ICT 사업본부장 안재민입니다. 지금 작년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11월 달에 1차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고, 지금 6월 달이니까 7개월 만에 다시 사업 설명회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1차년도가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기간이 6개월도 채 안 될 정도로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고, 그리고 1차년도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소과제 책임자님들과 각 사업단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차년도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2000년도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본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사업단 그리고 소과제 책임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2000년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설명회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2000년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인사말이 길어봐야 더 좋을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줄이고요. 저희 사업본부에서 각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들 책임연구원들께서 많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여러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대과제별로 1차년도 사업 수행 및 2차년도 운영 방안에 대해 진행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과제별로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 대과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인재양성팀 이우정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모빌리티 ICT 사업본부 인재양성 팀장 이우정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행사 참석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내받으신 대로 오늘 오후 대과제 발표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4개 대과제 각각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는 대과제 중에 인재양성 과제 쪽 관련해서 2000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는 보시는 순서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지표별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실무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재양성 과제 현황입니다.
네, 사업 계획을 봐주시면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4개 분야, 각각 4개 사업단이 담당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융합전공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인턴십, 그리고 재직자 교육, 창업교육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단과 그 인재양성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많이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게 기술 선도 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그 모빌리티 ICT 전공 역량 강화 및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본 인재 양성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1차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보시는 대로 그 모듈형 학점제랑 그리고 재직자 교육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실적을 다 달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1차년도에 실적 달성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년도 추진 목표입니다. 그 방금 언급드린 모듈형 학점제 이수자 수와 그리고 재직자 교육 이수자 수, 그 1차년도에 이제 달성이 안 된 부분은 2차년도에도 일부 좀 추가적인 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쪽에 그 언급을 해놨고요. 보셨을 때 모듈형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조금 이제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표별로 어떻게 추진을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사항입니다. 우선 안내를 드려야 될 내용이 현재 그 2000년도 실적 인정 기준에 대해서 변경이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다음 달 7월 중순경에 연구재단에서 본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컨설팅이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요. 이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순경에 실적 인정 기준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저희 재직자 교육 기준이 4시간당 1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컨설팅에서 이 부분이 뭐 지적 사항으로 들어와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가령 뭐 6시간당 1명, 8시간당 1명 뭐 이런 식으로 좀 상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언급된 대로 변경 적용 전 실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이 될 예정에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변경 전에 8월 중순까지 최대한 실적을 이제 그 많이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나 초중등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2시간당 1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1차년도와 동일하게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다만 창업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그 소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학과 재학생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진행을 하시다가 정실적 달성이 어렵다고 하면은 추후에는 참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직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에는 재직자뿐만 아니라 뭐 퇴직자나 아니면은 졸업생, 구직자 같이 그런 인원들도 다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2차년도부터는 재직자 교육은 순수 재직자만 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퇴직자나 졸업생은 인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인원들은 모듈형 학점제로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절차는 1차년도에 진행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사업단이나 교수님이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저희 인재양성팀 담당 직원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직원이 조금 더 계획안을 구체화시키고 뭐 내부 기한 보고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신청 접수, 그러니까 모집 안내라든지 신청서 취합하는 부분도 네, 교수님이나 저희 인재양성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이 진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 같은 행정 절차도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후에 뭐 결과 보고나 수료증 발급 같은 사후 처리도 저희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캡스톤 디자인 참여자 수 지표입니다. 교육과정상 저희 융합전공의 캡스톤 디자인 교과는 이번 2학기에 1개 전공만 개설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보셨겠지만 저희 그 소과제 목표 인원이 그 소과제당 한 100명이 육박하기 때문에 이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생들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차년도와 동일하게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학과에서 주관하는 캡스톤 디자인 실적을 끌어오는 그런 방안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 동일하게 사업 참여학과 재학생 대상으로 우선 진행을 좀 요청을 드리겠고 추후에는 참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밑에 절차를 보시면은
1차년도와 동일하게 사업단이나 교수님들이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을 해주셔서 저희 쪽으로 리스트 전달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뭐 관련 양식이라든지 신청서 같은 거는 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취합을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재료 구입이나 뭐 회의비 같은 것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이번 2차년도부터는 저희 캡스톤 디자인에서 그 재료비와 회의비는 지급을 하지만 출장비는 좀 미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서류 간소화나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건인데요. 1차년도에도 저희가 출장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었는데 실제로 출장비를 저희한테 요청한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한두 명 정도 있었는데 그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통학용 버스 그런 비용을 지원해달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악용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출장비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1차년도에 4월 달에 이번 1학기에 그 캡스톤 디자인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네, 연차가 변경이 되었지만 1학기 이제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저희가 1차년도에 지원했던 그런 결과 보고서나 결과물 취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6월 한 말 정도까지 취합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 2차년도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년도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그 업무적인 소요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바로 이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그 많은 교수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저희도 뭐 절차 간소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식 뭐 축소라든지 그런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런 캡스톤 디자인 신청이나 증빙 서류 제출 같은 거를 많이 좀 시스템화를 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뭐 접수를 받거나 증빙자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당장 추진하는 거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적인 소요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가령 학생들이 그 양식에 좀 맞지 않게 회신을 준다거나 뭐 기한을 넘겨가지고 회신을 준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가급적 이제 학생들이 그런 양식이나 기한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 실습 참여자 수입니다.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좀 구체화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부 고시에 따라서 뭐 실습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준 충족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지표를 이제 목표치를 0명으로 조정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장 실습 참여자 수를 인턴십으로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뭐 여기 언급된 대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점은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음소거가 안 된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에 진행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사업단이나 교수님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지도하시는 학생들을 약간 좀 아는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매칭을 해주셔서 파견을 진행해 주시면은 저희가 관련해서 협약서나 인턴 일지 같은 서류를 취합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혁신인재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인턴 비용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결과 취합은 저희 쪽에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미리 언급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저희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은 시간당 그 인턴 학생들한테 시간당 1만 원, 최대 하루 8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기업에서 전혀 부담하는 금액이 없이 저희 사업비로만 이 금액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뭐 기업의 책임감이라든지 뭐 관여하는 부분이 좀 미흡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좀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 하루 8만 원 기준이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저희가 그 차액인 한 뭐 5만 원, 6만 원 이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제가 담지는 못했는데 저희 본부 차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여름방학에 진행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아직 뭐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 부분이 없고, 그리고 뭐 협약이 된 부분이 아직 없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뭐 기업 모집이나 학생 모집 이런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물리적인 시간상 그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2학기 중에 기업 모집을 하고 한 11월 정도에 참여할 학생들 모집을 하고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고 겨울방학에 학생들을 한 2주 내지 4주 정도 파견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는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 차원에서 그 인턴십도 진행 예정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듈형 학점제 이수자 수입니다. 모듈형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 대로 가령 이제 한 15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를 했을 때 뭐 1학점 정도 부여를 해서 뭐 일반인이 됐든 전문대생이 됐든 아니면은 뭐 마이스터고 학생이 됐든 그거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을 이제 최초 구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그 실제적인 학점 부여를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연계와 같은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전달받기로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보니까 차년도부터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그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재직자 교육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직자 교육처럼 집체 교육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다만 교육 대상을 재직자가 아닌 마이스터고 학생이라든지 전문대생 그리고 대학 졸업생, 여기서 졸업생은 졸업 유예생도 포함입니다. 이런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을 때 모듈형 학점제 이수자 수로 실적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물론 동일하게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절차는 재직자 교육과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담지는 못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모듈형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소과제별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소과제 단위에서 모두 달성을 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차원에서 좀 공통적으로 모듈형 학점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건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저희가 6월 중에 그 기업 간담회,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때 기업들한테 그 이제 채용할 인원들에 대해서 요구되는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량이 뭐 예를 들어 NCS가 될 수도 있고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교육 과정을 좀 구상을 해서요. 이거를 예를 들어 한 30명 정도 모집을 하고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20일 정도 과정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4시간당 한 면으로 카운트를 하면은 한 1200명 정도의 실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본부에서 직접 진행하기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별도의 용역을 맡겨서 용역을 통해서 한 1200명 정도 실적을 달성을 해서 그거를 약간 소과제 실적으로 좀 내려보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단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 소과제에서 용역비를 만약에 부담해 주시면은 그 부담해 주신 비율에 따라서 뭐 실적은 이제 좀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타 사업 추진 방안입니다. 네,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예정에 있고요. 현재는 저희 ICT 본부 홈페이지가 충남대학교 CMS를 활용해서 약간 임시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올해 말에는 외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외부 서버를 통해 가지고 그 새롭게 구축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때 구축을 하면서 교육관리 기능도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교육 신청이라든지 뭐 증빙 같은 걸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스템을 통해서 좀 한 번 가입을 하면은 내가 그동안 수강 신청했던 내역 같은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료증 발급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를 이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학교육혁신본부에서 조금 비슷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전달받기로는 6월 중순경에 오픈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뭐 교육 개설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뭐 수강 관리, 뭐 증빙자료 제출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권한 부여를 받은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정확히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뭐 얼핏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재직자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캡스톤 디자인 같이 좀 증빙 서류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좀 절차를 간소화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줌으로 계신 분들도 질의해 주세요. 네, 지금 줌에 접속해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음소거 푸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질의사항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발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